사진만 봐도 느끼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다르기 때문에 차갑고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치아, 요새 너무 쉽게 발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임플란트가 정말 좋은 치료법인 건 맞지만 오늘은 오히려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잃을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치아를 빼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가 뭐 300만 원 이렇게 비싸니까 웬만하면 치아를 좀 살리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은 그 가격 차이가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차라리 하고 치아를 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주변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치주인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인대라는 부분에서 감각을 느끼는 그런 감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씹는 맛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치주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뼈에 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주인대가 없어서 임플란트는 아주 조금 감각은 있는데 아주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찬 걸 먹거나 뜨거운 걸 먹거나 할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르거든요. 의수를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따뜻한 물에 넣어도 뜨거운 거를 못 느끼잖아요. 그거랑 임플란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좀 분리할 수 있는 게 단단한 걸 콱 물었을 때 치아 같은 경우는 하고 이제 떼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콱 씹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간혹 이게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차거나 뜨겁거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옆 치아들이 이제 잇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시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에 이제 딱 끼시면 초반에 한 1, 2주 정도는 이제 임플란트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오랫동안 안 쓰다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치주인대가 놀래서 씹을 때 약간 시큰거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치아에 있는 그런 소중한 감각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는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치아는 이제 중간에 치아가 있으면 주변에 잇몸이 있잖아요. 그럼 잇몸에 굉장히 미세한 파이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섬유들이 있는데 섬유의 방향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게 이제 치아에 박혀있는 섬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점점 타고 내려올 때 이런 꽉 감싸거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런 섬유들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해서 잇몸 질환을 늦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 임플란트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섬유가 이렇게 날아납니다. 그래서 위아래 방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있고 주변에 잇몸이 있다 그러면 꽉 박혀 있는 것도 없고 꽉 잡고 있는 것도 없고 날아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좀 더 이제 진행이 빠르거든요. 세균들이 쭉 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는 충치는 없지만 오히려 잇몸 질환이 훨씬 빨리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뽑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또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원인 중 이제 두 번째로는 뭐든지 이제 잇몸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치아 같은 경우는 잇몸 주변에 이렇게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조금 나빠졌다가도 다시 조금 청소하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면 잇몸이 다시 잘 살아나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런 혈액 공급이 훨씬 적다 보니까 이제 잇몸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잇몸이 재생이 되는 부분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잇몸 질환이라든지 잇몸 수술에 훨씬 불리하다, 잇몸 쪽에선 조금 임플란트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임플란트는 옆으로 가는 힘이 훨씬 약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뿌리가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뿌리가 튼튼한데, 임플란트는 그냥 단순한 이런 원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연치아 같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저렇게 얇은 뿌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제 좌우로 가는 힘에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옆 치아보다 왜 이렇게 치아 크기가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임플란트는 원래 치아가 100%라고 하면 한 90에서 80%로 좀 줄여서 만드는 게 이렇게 좌우로 가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이즈도 줄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힘을 좀 덜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좌우로 가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임플란트는 엿이나 껌 이런 거를 잘못 먹으면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이제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그런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가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이거든요. 한 47% 정도가
보철이 빠져서 불편함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는 기둥에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치아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하면 이제 보철이 잘 빠지지가 않는데 치아 길이가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멘트를 이용을 해서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치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하거나 뭐 지르코니아를 하거나 해도 이렇게 쉽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임플란트만 이렇게 잘 빠지냐? 그거는 임플란트랑 치아랑 붙이는 시멘트가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센 접착제를 안 쓰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치아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지면서 점점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에 힘을 받거든요.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된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 치아가 있다면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고 자연 치아는 점점 이렇게 닳아지면서 앞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저희가 만들 때는 빡빡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안 꼈는데 이제 5년, 뭐 7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서 오시거든요. 자연 치아는 이제 뺄 수가 없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안쪽이 썩지가 않기 때문에 빼서 다시 수리를 해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게 붙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 좀 탈락할 확률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시멘트로 붙이는 타입 말고 나사로 조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조이게 되면 이게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한번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잃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임플란트는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잇몸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하며 임플란트는 옆으로 가는 힘에 약하다 보니까 치아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임플란트 보철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것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임플란트는 얻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 잃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실 때 치아를 발치할 때 신중히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치아 잘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